정조의 후원자 번암 최재공편입니다. 1720년 5월 12일 숙종대에 태어나서 1799년 2월 22일 정조 때까지 79세를 사셨다. 충청남도 홍주에서 지충주 부사 최응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뒤 아버지를 따라 홍주에서 한성부로 이주, 종로방 돈이동에 살았으며 강박과 오광훈 등에게 학문을 수양하였으며 세계 이황, 남명조식, 성우 이익으로 이어지는 남인학통을 적통으로 여겨 경기감사로 재직 중에 이익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 최재공은 15세인 1735년 향시에 급제하고 스승 오광훈의 형인 오필운의 딸과 17세에 결혼한다. 23세인 1743년 문과 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임금의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수천 교례 등을 지내며 깔끔한 일처리를 발휘 영조에게 발탁되었다. 33세인 1753년에 충청도 암행어사로 균역법의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35세인 1755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고 사도세자의 스승의 한 사람으로 그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된다. 38세인 1758년에 도승지로 임명되었다. 이 해에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의 비만기가 내려지자 그는 목숨을 걸고 영조의 옷을 부여잡고 울면서 세자 폐위를 반대했고 결국 철회시켰다. 이 사건으로 하여 후일 영조는 최재공에 대해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 라고 정조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후 대사헌, 대사관, 경기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42세인 1762년 7월 사도세자가 결국 폐위되고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데 이때 그는 마침 모친상으로 내려가 있어 사도세자를 돕지 못하였다. 영조는 한평생 당쟁을 미워한 자신이 당쟁에 휘말려 사랑하던 아들을 가둬 굶겨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한밤중에 서둘러 도승지 최재공과 세손을 불려들였고 기록 담당인 사관마저 내보낸 채 몇 마디를 당부했다. 영조는 조정 안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신하는 최재공이라면서 세손에게 그와 정사를 의논하라고 부탁하고 한 통의 글을 최재공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사도세자 사건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긴 금동문서였다. 정조와 최재공의 가슴속에 파묻혀 있던 비밀문서는 사도세자 사후 31년이 지난 1793년에 공개된다. 최재공은 모친 3년상을 마치고 복직하여 예문관제학, 한성부 자윤, 대사관, 안학군수, 홍문관제학, 함경도 관찰사, 한성부 판윤 등 여러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그는 남인이면서도 당파를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행동을 몸소 실천했고 이 점을 탕평책을 시행하던 영조가 높이 평가한 것이다. 50세인 1770년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군마의 관리에 노력했고 같은 해 예조판서를 거쳐 호조판서가 되어 국가재정 확충과 국제교역에 필요한 은과 삼의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52세인 1772년부터 최재공은 세손인 정조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한다. 세손의 사부인 노론 김종수와는 견해가 달라서 적대시하면서도 세손 정조의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정조와의 관계는 이때 깊어진다. 54세인 1774년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이 당시 평안도민들이 100년을 갚아도 도저히 갚기 어려운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검소한 재정살림으로 12만 냥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이후 병조판서와 영조의 깊은 신임으로 내의원 제조를 지내며 영조의 병간호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정조가 왕세손으로 대리청정한 뒤에는 호조판서와 의정부 자참찬으로 활약했다. 이때 세손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홍인한과 정후겸 그리고 세손의 즉위에 소극적이던 홍봉환 등을 세손의 즉위를 방해하는 역적들이라며 공박, 규탄하였다. 56세인 1776년 3월에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형조판서 겸 판의군 부사로 당시의 영의정 김상노, 홍계희 등 사도세자를 공격, 모호했던 세력을 척결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61세인 1781년 정조의 핵심 측근이자 실권자였던 홍구경이 실각하면서 그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게 되고 최재공은 이때 사직하고 7년간의 은거생활에 들어간다. 68세인 1788년 2월 은거 중이던 최재공은 전격적으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그동안 은거하면서 구상했던 전국 안정, 국력 회복, 경제력 향상, 문화 융성에 대한 각종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시대로 황극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창간 오리를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권력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의 6조를 진언하였다.
2년 뒤에는 자의정으로 승진하는데 이때 영의정과 우의정이 없는 독상체제를 3년간 이끌었다. 남인이 정승이 된 것도 100년 만의 일이었고 독상체제도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정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노론 세력들은 연일 최재공을 공격하였다. 70세인 1790년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나 최재공은 천주교 박해를 반대한다. 73세인 1793년 최재공은 사도세자 묘소가 이장되어 있던 화성의 건설 책임자로 임명되고 영의정에 오르자 노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나 최재공은 영의정이 되자마자 노론에 할 말은 하겠다며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려보자고 폭탄설을 한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던 노론은 기겁을 하고 최재공을 탄핵하기 시작한다. 폭발 직전 돌연 정조는 노론의 영수 자의정 김종수와 영의정 최재공의 옷을 벗겼다. 최재공이 영의정에 오른 지 열흘 만이었다. 정조는 곧이어 2품 이상의 주요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31년 전의 금둥문서를 승질시켜 공개한다. 죽은 사도세자를 간절히 아끼고 사랑하는 영조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글을 읽고 사도세자 죽음에 책임이 있던 중신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로써 노론 측은 화성을 문제 삼지 않게 되었고 정조도 사도세자 문제를 더 이상 거론치 않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재공이 정조를 지킨 것이다. 이후 정조는 최재공을 우의정, 자의정을 번갈아 맡기게 되고 1798년에 이르러 사직하고 이듬해 1799년 2월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정조는 매우 애통해하며 문숙의 시호를 내린다. 최재공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인물로 정조가 그가 나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정조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그는 각기 다른 당론으로 인해 갈라진 붕당 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당파가 없는 큰 단합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왕 중심의 통일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정조의 탕평 정치와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입장과 일치하여 정조의 강력한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정조의 뜻을 그대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조의 특명으로 공노비의 폐단을 바로잡아 점차로 공노비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1801년 공노비 혁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최재공은 영종조 시대 몸보신이나 하던 사대부들과 달리 민생정치에 발을 붙이고 위민정책을 실현한 진정한 참모로 이름을 날렸고 정조의 각별한 대우를 받았던 정약용도 제2의 최재공을 꿈꾸며 최재공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명재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최재공의 묘는 경기도 용인시에 안장되어 있다.